LA 한인회관 외벽에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소녀가 여기가 제 고향이라고 외치는 모습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이 입원하는 비율이 접종자들에 비해 무려 25배나 높았습니다. FDA는 파이자 백신을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의 주말 한글 학교가 결국 개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 예정됐던 첫 수업일에 교장단과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한인 가정의 연평균 수입이 7만 4천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계 중에서 중위권 수준입니다. SBS 기업대항 골프대회가 오늘 예선전을 시작으로 개막했습니다. 결승전은 오는 11월 중순에 열릴 예정입니다. 첫날 예선전에는 아메리츠와 아피스가 첫 승을 올렸습니다. 네, 미국의 한인 가구 1년 소득이 7만 4천 달러쯤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한인회관 외벽에 그려진 벽화, 인종차별에 맞서지 않은 강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소녀가 여기가 바로 제 고향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제막식을 취재했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벽화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소녀. 이곳이 바로 제 고향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 때문에 우리 두 인종이 다 피해를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기네들도 좀 참여를 하고 싶고 좀 돕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인타운에 벽화를 그리면 어떻겠냐. 아시안계를 상징하는 소녀의 모습은 연약해 보이지만 메시지는 강했습니다. 인종차별에 저항하자고 호소합니다. 이 벽이 지금 너무 잘 보이는 곳이라서 그냥 평범하게 놓지 않고 항상 좀 의미 있는 아트가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벽화 제막식에는 히엘 뉴맨 이스라엘 총영사를 비롯해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10지구 시의원 등 3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스라엘 총영사는 특별히 한인에 대한 심각한 증오 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adly, we have seen a rise in hate crimes against the Asian Americans, and there have been also attacks on Asian Americans. And we have come forward to say enough is enough. We must stand together, all minority groups. 일반 시민들도 벽화에 그려진 소녀의 외침처럼 아시안 혐오 범죄는 다 함께 저항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She looks like she deserves a better life, and we're all here together. We stand together, so. And we all stand against hate, that's for sure. LA 한인회는 타인종 커뮤니티와 힘을 모아 아시안 혐오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남가주 한국학원의 주말 한글학교가 당초 예정됐던 가을학기 개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장단과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주말 한글학교 수업이 결국 파행 사태를 맞았습니다. 교사들의 수업 거부로 지난 주말 예정됐던 가을학기 개강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LA와 윌셔 그리고 아케디아와 플러튼 등 5개 학교는 당초 21일 개강을 9월 이후로 잠정 연기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주말 개학하는 글렌데일 등 학교도 개강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예정대로 가을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얼바인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한글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을 지켜야 할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을 볼모 삼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업을 주도하는 교장단은 이사회에 대해 터무니없는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이번 달 안에는 추가 이사 선임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미국의 한인 가구의 가구당 한 해 소득 7만 4천 달러 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안계 중에서는 중위권이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1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지난 3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하며 가장 빠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계. 아시안들의 평균 중간소득이 미국 전체 중간소득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조사 센서스의 통계를 분석하는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의 조사에 따르면
한인들의 가구당 평균 중간 소득은 7만 4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체 평균인 6만 3천 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가정과 한인 이민 가정의 임금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2세 가정의 경우 중간 소득이 9만 5천 달러였지만 한인 이민 가정의 경우 4만 달러 정도가 낮은 5만 4천 달러 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가정의 평균 소득은 아시안계 20개 민족 가운데 10번째로 정확히 중간을 차지했습니다. 아시안계 중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인종은 인도계, 그리고 태국계와 필리핀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인 인구 중 절반이 넘는 56%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고 25세 이상 한인 10명 중 6명은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 인구가 이 속도로 계속 증가한다면 39년 뒤인 2060년쯤에는 현재보다 2배가 넘는 4,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는 15,000선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자산 매입 축소 분위기가 통화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낙관론으로 변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테이퍼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FDA가 화이자 백신을 정식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항공사와 크루즈 선사들 그리고 에너지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비율, 백신 접종자들의 25배나 됐습니다. 입원 환자 증가 추세는 주춤해졌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할 확률은 백신 접종자보다 무려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달 7일까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18세에서 49세 사이 환자 중 백신 미접종자가 입원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50세 이상 주민은 입원할 확률이 1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망할 확률은 17배나 높았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은 백신만이 확실한 예방법이라며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LA 카운티의 입원 환자 비율은 조금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4일 연속 신규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발표된 양성 판정률도 2.8%로 지난주 3.4%보다는 약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오늘도 7명이 목숨을 잃어 누적 사망자 수는 카운티 내에서만 2만 5천 명을 초과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 의무 조치가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기를 또다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만큼 이제는 민간 부문까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지금까지는 긴급 승인 상태였던 파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코로나 백신 중엔 처음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나서 백신의 안정성을 문제 삼았던 사람들을 향해 백신 접종을 권유했습니다. The moment you've been waiting for is here. It's time for you to go get your vaccination and get it today. 그러면서 현재 미 당국이 공공부문에 대해 시행 중인 백신 의무화 조치를 민간 분야에서도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f you're a business leader, a nonprofit leader, a state or local leader who has been waiting for full FDA approval to require vaccinations, I call on you now to do that. Require it. 뉴욕시는 오늘 FDA의 정식 승인 발표가 나자 시내 모든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This will require that all staff of every kind, principals, teachers, custodians, needs to have at least one dose by September 27th. 이번 파이자 백신 정식 승인으로 미국 내 백신 미접종자의 30%가량이 백신을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SBS 기업대항 골프 대회가 오늘 마침내 개막했습니다. 결승전은 11월 중순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치러진 예선 개막전에서는 투자 자문회사인 아메리츠와 아피스가 첫 승을 거뒀습니다. 전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호흡이 척척 맞는 팀 플레이는 물론 프로 선수 수준의 실력도 돋보였습니다. 패기 넘치는 파이팅에서부터 매호를 공략하는 맞춤형 작전까지 우메켄과 함께하는 제2회 SBS 기업대학 매치 플레이는 개막전부터 열띤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아메리츠 파이낸셜과 천하보험의 오전 경기에서는 실력파 선수들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매홀마다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며 우승 후보로 손색 없는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아피스 파이낸셜과 코코아가 격돌한 오후 경기는 노련미와 패기의 대결이었습니다. 탄탄한 실력으로 앞서 나가는 팀을 상대팀이 추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SBS 골프 대회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기는 것보다 즐겁게 치고 가겠습니다. 코코아 화이팅! 오늘 이렇게 경기 출전을 같이 해보니까 더욱더 이 팀워크가 중요하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고요. 또 저희 정말 좋은 라운딩이었습니다. 좋은 경기 결과를 떠나서 정말 멋지고 즐거운 하루 경기였습니다. 아메리츠와 천하보험 그리고 아피스와 코코아의 예선전은 다음 달 18일 밤 스펙트럼 1483과 디렉티비 SBS HD 채널 등을 통해 방송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이 7만 대가 넘는 전기차 볼트의 리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GM 전기차는 LG 화학이 제조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추가 리콜 대상은 2019년 이후 생산된 GM 볼트 전기차 7만 3천 대입니다. 지난달 말 6만 9천 대 리콜보다 큰 규모입니다.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한 게 원인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든 배터리셀을 LG전자가 조립한 배터리가 탑재돼 있습니다. GM 측은 배터리셀의 제조 결함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향후 조사를 통해 원인이 확인되면 리콜 비용을 얼마씩 분담할지 정해질 전망입니다. 전체 리콜 비용은 18억 달러, 약 2조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LG 측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리콜 악재에 LG화학 주가는 11% 넘게 급락했고 LG전자도 4% 넘게 떨어졌습니다. 배터리 사업부가 오랜 기간 적자를 탈피하고 흑자 전환한 상황이었는데 실적에 악영향이 예상돼 올 하반기 상장을 앞둔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또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좀 안전성 확보 문제 때문에 좀 LG한테 책임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거죠. 삼성 SDI도 지난해 BMW와 포드 등에 공급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4만 7천여 대를 리콜하는 등 이딴 화재는 K배터리 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35%에 달하지만 중국 CATL이 올해 상반기 점유율 29.9%로 LG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서는 등 추격이 거셉니다. 글로벌 시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품질 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아프간 사태 속보 전하겠습니다.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시한, 현재까지는 이번 달 말인 31일까지로 설정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철수 시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탈레반은 연장은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김하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북문 근처에서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미상의 총기 소지자들이 아프간 정부군을 향해 사격에 나선 끝에 아프간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수송기 28대를 투입해 1,400명을 대피시키는 등 철수 작전에 속도를 내려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31일로 설정된 지금의 철수 시한을 연장하는 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Our hope is we will not have to extend, but there are going to be discussions, I suspect, on how far along we are in the process. 오늘 화상 형식으로 열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선 영국과 독일 등이 미국의 시한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레반은 기한 준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his is something
you can say it's a red line. If they are intent on continuing the occupation, so it will provoke a reaction. 미국이 당초 제시한 철군 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시한 연장 문제가 아프간 정세의 또 다른 변수가 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탈레반이 장악하지 못한 일부 지역에는 정부군 무장 세력들이 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무장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추가 군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준영 기자입니다. 탈레반에 맞서 집결한 저항군들이 결사항전을 외치는 모습입니다. 아프간 정부군과 지역 민병대로 구성된 저항군은 10,000명이 넘는 규모로 수도 카불에 인접한 북부 3개 주를 탈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항군은 탈레반의 포괄적 정부 구성을 요구하며 탈레반이 대화를 거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people of Panjshir Valley are very much united, and they want to defend, and they want to fight, and they want to resist against any totalitarian regime. 탈레반은 저항 세력에 맞서 진압군을 현지에 투입했으며 양측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질 경우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탈출을 위해 공항으로 몰려든 아프간인들이 장벽을 넘어오려 하자 미군이 공포탄을 쏴댑니다. 아프간 탈출을 위한 유일한 출구인 카불 국제공항의 극심한 혼란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에서 탈진 증세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미군이 사람들의 입에 물을 부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엔 신원 미상의 괴한이 공항에 침입해 아프간인 경비 요원들과 총격전을 벌여 경비 요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레반은 정치 지도자들과 새 정부 구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고 주요 서방 7개국 G7도 아프간 사태 논의를 위한 긴급 정상회의를 내일 열기로 했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네, 한미은행이 채권 공모를 통해 1천만 달러를 증자했습니다. 10년 만기 후순위 채권입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은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수요일 오전 9시부터 LA 한인회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한인회는 최근 2주 동안 코로나 델타 변이종의 확산으로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12세 이상 한인들은 예약 없이 와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이 1억 1천만 달러 증자를 완료했습니다. 은행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코브는 10년 만기 후순위 채권 공모를 통해서 1억 1천만 달러 조달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채권은 만기가 2031년이며 첫 5년은 3.750% 고정으로 2026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분기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 대관람차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11층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높이 110피트 크기의 대관람차가 웨스트 47-48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한 더 피 스퀘어에 설치돼 약 22일 동안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관람차는 이번 주 중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24일에서 26일 애틀랜타 한인회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한인회는 많은 고민 끝에 올해엔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행사는 K-팝 경영대회와 한복 패션쇼, 트로트 별잔치, 태권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페더럴웨이에 한국 공원이 조성됩니다. 페더럴웨이 한인회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펜서레이크 트레일에서 한국과 미국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하누리 공원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원은 여러 민족의 융화, 세대 간 격차를 좁혀나가는 문화 공간과 함께 모든 주민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미 백악관은 전 세계 26개 국가들과 아프간 난민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러 단체인 IS는 또다시 테러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보도하겠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을 태운 비행기가 독일 미군 기지에 도착합니다.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난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입니다. U.S. forces were shooting fires, Taliban, and also like Afghan forces too at the gate. So people were getting hurt left and right. 난민들은 코로나 검사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미국행이 결정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26개 나라가 난민 수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re working with more than 24 countries across 4 continents. It allows us to sort and process these evacuees.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 이슬람 국가 IS까지 위협에 나섰습니다. IS가 카불 공항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첩보에 난민을 태운 프랑스 수송기가 이륙 직후 미사일 회피용 섬광탄을 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미국은 카불 탈출 작전을 위한 추가 파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he threat is real, it is acute, it is persistent, and it is something that we are focused on with every tool in our arsenal. 혼란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아프간 대피 시한을 다음 달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한국 청와대도 아프간 현지인들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도와준 현지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프간 현지 공간 등에서 근무한 현지인들이 탈레반 정권이 들어오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실장은 그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인들의 국내 이송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안전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 줘야 됐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 필요한 노력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요. 외교부도 현지인 직원과 가족 문제와 관련해 국내 이송을 포함해 검토했다며 우방국들과 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 실장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미군 기지에 아프간 피난민을 임시 체류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중동과 유럽 각각 2-3개의 나라를 거명하며 그 나라에 체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 실장은 다만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인 수용성을 고려해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하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탈레반이 한국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인터뷰에 대해선 아프간 내부 정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정부의 운영 방침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일본의 스가 총리가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시장 후보가 야당 신인에게 참패했습니다. 스가 총리의 지역구 내 시장 선거였습니다. 집권 자민당 내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도쿄에서 취재했습니다. 어제 열린 일본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 입헌민주당 등 야권이 공동 지원한 무소속 야마나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의대 교수 출신인 야마나카 후보는 코로나 전문성을 앞세워 자민당 계열의 두 후보를 큰 표차로 눌렀습니다. 특히 스가 총리가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던 오코노기 전 국가공안위원장이 2위로 낙선해 집권 자민당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가 총리가 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중의원 8선을 내리지낸 텃밭에서 지지 후보가 참패하면서 코로나 부실 대응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자민당 내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선 다음 달 총재 선거에서 가을 총선을 이끌 총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선거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총재 선거 출마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市民の皆さんがご判断をされたわけでありますから、そこは謙虚に受け止めたい、このように思っています。出馬させていただくのは当然だというその考え方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30% 안팎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달 긴급 사태를 풀자마자 의회를 해산한 뒤 총선에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스가 총리의 전략도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모두 13명의 한국 국회의원들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 12명,
열린민주당이 한 명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조사한 대상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합쳐 모두 507명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와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을 2달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 13명에 대한 불법 거래 의혹 14건을 확인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12명, 열린민주당 소속 1명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의원 본인 관련 의혹이 8건, 가족 관련 의혹이 5건입니다. 유형별로는 LH 사태처럼 영농활동 없이 농지를 소유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으로 가장 많고 토지보상법이나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의혹이 4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입니다. 국민의힘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5당 전체적으로 3기 신도시 관련한 그런 오늘 의혹권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권익위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고 각 정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지난 6월 민주당에 이어 오늘 결과까지 나오면서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90명에 대한 부동산 의혹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정당의 의뢰를 받아 진행된 거라 무소속 의원들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의힘으로 최근 복당한 윤상현 의원과 국가안보상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태영 의원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열린우리당 김의겸 의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불법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흑석 김의겸부터 낱낱이 조사받겠다고 자신의 SNS에 썼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한 거였는데 오늘 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엔 자신이 포함됐습니다. 열린민주당 한 명의 의원과 관련하여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한 건이 확인되었고 청와대 대변인직 퇴진의 이유였던 서울 흑석동 상가가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25억 7천만 원의 상가를 사들였다가 2019년에 34억 5천만 원에 팔았는데 시세 차익은 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시민단체가 고발한 뒤 검찰이 1년 8개월 지나도록 결론을 내놓지 않는다면서 합수단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새로 밝혀진 의혹은 없다면서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송부했다고 알렸습니다. 정부 기관 가운데선 처음으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한편 지난 6월 권익위가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으로 발표한 민주당 의원은 12명.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도 비례대표 2명만 출당됐을 뿐 지역구 10명은 탈당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우상호 의원은 최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일부 경선 후보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가장 선명하게 밝힌 대선 경선 후보는 박용진 의원입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언론의 비판, 견제 기능이 약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독소 조항은 해소됐다면서도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안에 강력 찬성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상임위 결정은 존중하지만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민주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속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그러는데 무슨 허위 조작 뉴스를 보도하는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겁니까? 야당 대선 주자들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정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오늘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과 함께 악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태경, 박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법안 저지에 힘을 모으자며 총력전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대 기자 조직인 국제기자연맹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 연맹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YTN 사장 인사 등에 개입했을 때에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언론중재법상 고의, 중과실 추정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수정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한복 입은 소녀 벽화, 한인회관 외벽에 등장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담기도 했습니다.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듯 인종차별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집이요 고향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맞서야 하지만 지켜낼 수가 있을 겁니다. 평화의 소녀상과 한복 입은 소녀 벽화, 한인타운의 또 하나의 상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